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원익홀딩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원익홀딩스가 지금 주가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 중에 있냐면요. 제가 바로 이 구간에서 여기 검정색 선으로 쳐놓은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될 수 있으니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튀어서 올라오다가 지금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상황이고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익홀딩스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못마땅하신 이유 자체가, 자,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입니까? 한라캐스트라는 종목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한라캐스트도 어떤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봇 시즌 1에서 원익홀딩스랑 마찬가지로 같이 상승을 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종목입니까? 대표적으로 사면 같은 경우에도 로봇 시즌 1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연출됐다가 최근에 이 구간에서 꺾어서 올라가면서 신고가 돌파를 다시 한번 했었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만 왜 도대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시즌2에서는 SPG라든지 아니면 고형 같은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도대체 원익홀딩스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다뤄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이 구간에서 지금 공매도의 타겟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면서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으면서 원래 기존 종목으로 복귀를 해준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 투자 주의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지금부터는 어떻게 주가 흐름이 진행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나가는 여러분들, 제가 이 원익홀딩스 앞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풀반등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에 펜트하우스에서 물려 계신 분들까지 다 같이 살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풀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풀반등이라고 한 번씩만 오늘도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풀반등을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뭐가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최근에 260만 주를 매수세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될 수가 있다고요? 오히려 더 매수세로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원익홀딩스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을 때 매도해버려가지고 윗꼬리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풀반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원익홀딩스 자체가 지금 종목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결코 아니라고 짚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로봇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과 좀 미묘하게 엇갈려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 원익홀딩스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급락이 좀 연출이 됐습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로봇 대장 중에서도 대장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미묘하게 굉장히 한라캐스트라든지 사면과 다른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익홀딩스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의 하락이 있었고, 사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었던 상황인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원익홀딩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 직전까지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늦게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이 이렇게 한라캐스트처럼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한라캐스트는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신용 가능 종목이죠. 이미 다 투자 주의라든지 투자 경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신용 가능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매를 두드러 맞고 있다가 그것이 꺾어서 올라온 과정이 바로 한라캐스트에서 나왔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사면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하락이 연출이 되면서, 자, 대표적으로 사면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이 연출된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21선에서의 저항을 막고 61선을 터치하면서 지지를 연출해주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21선을 수복해주고 나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원익홀딩스가 지금 보시면은 21선에서의 저항을 막고 나서 살짝 수그리고 있는 구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해석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투자 주의에 걸려 있었던 이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확하게 투자 주의라기보다는 투자 경고로 다시 한번
재지정될 수가 있다 보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 최초 판단일이 11월 28일이었고 그날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해서 언제까지 판단한다 12월 10일까지다 보니까 충분히 완전히 딱지를 떼놓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게 이 원위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흐름을 다져주면서 이렇게 올라탄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됐을 때 어떤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냄새만 슬슬 풍기는 기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사면 빅테크 두고 수주 임박이라고 하면서 휴머노이드 관절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냄새만 풍긴다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수주 임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빅테크 두 곳이 어느 곳인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냄새만 슬슬 풍긴다라는 말씀인데, 수주가 확정됐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연출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찌르고 빠졌었고, 그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로 들어갔었던 종목이 이 사면이었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냄새만 풍긴다라고 했을 때는 원위콜링스 세력들 입장에서도 기사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지금 원위콜링스의 자회사인 워닝로보틱스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회사가 구글부터 시작해서 현대, LG, 메타, 엔비디아, 삼성, 텐센트, 토요타,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들어보고 계신 기업이 있나요?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곳이랑 수주 임박, 두 곳이랑 수주 임박, 두 곳이랑 수주 임박, 두 곳이랑 수주 임박.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4일 동안 기사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내용의 기사를 쏟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내용의 기사 하나도 터져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여기서 주가의 흐름만 다져주면서 재매집의 과정을 거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내용의 기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워닝로보틱스 메타와 협력한 로봇은 알레그로 앤드 V6가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3월달부터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하반기라고 하면 사실 이제 12월달밖에 남지 않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내용의 좋은 기사가 하나 냄새만 슬슬 풍기든 아니면 확정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충분히 찌르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의 원위콜링스라고 보시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이 원위콜링스를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있었고, 이런 구간에서도 저항이 있었고, 여기서도 저항이 있었고, 여기서도 저항이 있었던 원위콜링스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박살내면서 올라왔었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을 터트려주면서 물량을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올라왔었다는 것은 세력들이 모은 물량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의 물량을 엑시트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풀반등이 연출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만약에 전고점을 못 넘어가는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결국엔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서 쌍봉이라도 띄워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세력들의 모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전부 다 엑시트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세력들이 지금 모은 물량이 많아서 엑시트하려고 올라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전부터 이 HJ중공업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허리매매법까지 같이 소개를 해봐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HJ중공업이 상승을 했다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기준봉이 출현을 해줬었고,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었던 이 HJ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대체 이게 왜 세력들이 모은 물량이 많아서 세력 물량이 지금 탈출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블럭딜이 발생했었던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블럭딜이라는 것은 장내 매도로 해가지고 개인분들한테 덤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주주가 본인의 지분을 누군가를 장외 거래를 통해서 넘긴다라는 말씀이고, 그 받아간 누군가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가가 꺾어서 올라오면서 풀반등을 줬었던 종목이 바로 이 HJ중공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쌍봉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떨어진다라고 해도 어디까지는 올라간다,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는 말씀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는 상지건설의 케이스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유명한 세력주였는데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리테스트가 발생을 했었고, 애매하게 여러분들 이런 구간까지 올라가고 내려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정말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상승음이 연출되면서 풀반등을 줬었던 상지건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이른시스 슬슬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으면서 프로그래밍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과거에 삼성이랑 좀 엮여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SPG처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재료가 터져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이른시스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한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었고, 다시 한번 그 구간을 찌르고 빠지면서 급하게 매집을 해봐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튀어서 올라오면서 마찬가지로 또 풀반등을 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이콜링스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준봉이 출현해줬었고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연출되면서 21선에서의 저항을 테스트해봐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12월 10일까지 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줄지, 아니면은 더 급하게 주가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매수 타점으로 드린 구간은 이 구간이었던 이 원이콜링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자리를 내준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올라갈 수 있는 원이콜링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61선까지 딸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매매 비중이 1%에서 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원이콜링스인 게 확인이 되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공매도에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공매도에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매도에 공격이 들어왔었던 종목을 보시면 이 하나솔루션의 케이스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매도 매매 비중이 몇 %가 넘어가야지만이 우리가 공매도에 타겟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실 수가 있냐면은 5% 정도가 넘어가야지만이 공매도에 타겟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하나솔루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매 비중이 10%, 7%, 9%, 22%, 11%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바로 어떤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매도가 아주 집중적으로 눌러주고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엔 얼마 정도의 주식수가 상장되어 있는 것이냐면은 1.7억 주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유통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억 주 정도가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누적 공매도량이 1000만 주라고 하는 것은 10% 정도의 공매도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이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시면요, 주식 수가 총 7700만 주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유통비율이 5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약 3800만 주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적 공매도량이 150만 주라고 하는 것은 5%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5%가 적은 양이라고까지 보긴 어렵겠지만, 공매도에 타겟이 돼서 공매도가 매일매일 가지고 노는 종목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이콜링스 좀 주가의 하락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분봉상으로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다시 한번 원이콜링스가 수복해준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전에 보시다시피 지지를 연출해줬었다가 다시 한번 이탈되고 나서 여기서 짧게 저항을 한번 받아준 다음에 저항이 돌파되고 나자 지지가 연출됐다가 지지가 다시 한번 테스트가 되자 깨졌다가 다시 한번 수복을 해주는 자리가 연출됐었던 게 금요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은 매도 투매 물량을 던지실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매수 타점으로 삼아갈 수가 있는 원이콜링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이콜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이날이 바로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8월 27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전에 기준봉이 출현해주면서 다음날 거래대금을 확 감소시키면서 5일선 위에서 지지를 연출해주고 있었던 날이 바로 8월 2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8월 27일 날 원이콜링스를 762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대응방에서도 8월 27일 날 원이콜링스를 762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을 때 원이콜링스가 앞전에 보시면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맥시멈 11선을 기점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종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도 확실하게 5일선을 이탈했지만 11선에서는 지지를 연출을 해주면서 11선까지 확실하게 이탈했었던 날이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이 지금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월 1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1월 14일 날 원이콜링스를 29,45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대응방에서도 보시다시피 11월 14일 날 원이콜링스를 29,45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같은 경우인 여기 검정색 선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반복적으로 영상에서도 좀 드렸는데,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수익권에 있는 원이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원익홀딩스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를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원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원익홀딩스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왜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냐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위에 있는 번호랑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의라고 해서 좀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서 제가 매집주로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한 가지 가져왔기 때문에 원익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지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께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추천드려봤자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내가 이걸 어떻게 믿죠? 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휴림로봇 영상에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날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9월 13일에 로보스타 같이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자, 9월 13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까지만 지켜보면서 추천을 드렸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야금야금 다 올라온 자리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는 자리에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이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9월 12일 금요일이었다라는 것은 제가 영상 촬영했었던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보스타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226% 정도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찍었었던 날인 11월 3일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갈 것이 자명했었기 때문이에요.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4일까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핫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라이 릴레이와의 지분 투자 내용과 기술 이전 내용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이 현상을 보여준 다음에 윗단에서 버티고 있다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었던 금요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은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프로티나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놀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삼아오고 있는 종목이면서, 우리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지금 로보스타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좀 진행되고 있죠. 기준봉이 하나 출현을 해줘놓고 세력의 이탈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흐름을 놔줘주다가 이전에 있었던 고점 부근까지 딱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캔들 하나만 이렇게 더 연출이 돼준다라고 했을 땐 마치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이 바로 급등이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보자면 이 종목 과거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 상승한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에서 바닥을 찍어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여기 고점까지를 찌르고 빠지면서 매집을 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더 폭증시키고 있었던 종목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물량 장악을 해놨다는 것은 이 다음번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200% 정도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0%씩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가 226% 올라가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 증명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세력들과 같은 평단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종목은 신용 매수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3배 물량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욕심 좀 내보자면은 6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원금을 줘가면서까지 약값 인하를 얘기를 했었고 이 약값이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한 명이 맞을 수요가 23명까지 늘어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만큼 그러면서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철저하게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부터 시작해서 2조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충분히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예상되어지는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2733-8461로 원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이 종목도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로보스타처럼 연출된 이유로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바닥에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원익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원익홀딩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원익홀딩스가 이 최근에 올라갔었던 대표적으로 한라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사면 같은 시즌 1 때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에 비해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것은 원익홀딩스가 급락이 연출됐었던 구간은 어디서부터? 이 구간에서부터 급락이 연출됐었고 그 이전까지는 야금야금이라도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끝까지 버텼었던 시즌1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급락이 연출된 구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충분히 쉬어주지가 않았었다. 자, 보시다시피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주가의 하락이 좀 연출이 됐었고 이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부터 주가가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했었던 상황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원익홀딩스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투자주의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쉬어주는 구간이 연출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판이 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독 이번엔 코스닥 띄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와있어요? 4000P 안착하자 천스닥 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4달 종합 대책이라고 되어 있고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 코스닥을 육성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퍼져버리면서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었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월 한 달 동안에 내내 만약에 코스닥 장세가 돌아온다라고 했을 땐 원익홀딩스도 대표적인 코스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반등을 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733-8461로 원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원익홀딩스의 매수 타점뿐만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건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 영상도 찍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인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하는 게 조금 늦을 수가 있다 보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도 2연속 상한가를 가나 싶더니만 갑작스럽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날에 분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냐면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하방 VI를 연속적으로 발생시키면서 시가 이탈 패턴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제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이거 지금 매도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영상이 게재되는 것은 이곳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30분짜리 영상 촬영하게 되면은 편집도 30분을 거쳐가다 보니까 최소 1시간이라는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점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2733-8461로 원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원익홀딩스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원익홀딩스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원익홀딩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좀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